자, 현대차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주력 비중을 가져가는 이유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당장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릴 때 우리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결론적으로 30만 원 위쪽에 이 사상 최대치 고점에 놓여진 거는 불과 거래일수록 몇 거래일이 안 돼요. 그럼 그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트에 가지고 오고 뭐 멀리 본다면 7월부터 공략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포트의 기준으로 설정한 거는 11월 이후부터예요. 11월 이후부터이고 또 올해 이제 1월 26일 날 아주 공격적인 편입 기준을 잡았고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와준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인데 마지막 자락에 이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거죠. 수익이 여기서 차익 실현이 됐다면 에코프로처럼 아주 깔끔하게 차익 실현. 자, 매수세는 안 나오죠. 거래가 터졌어도 이날 차익 실현했으니까 이날 차익 실현. 거래가 터졌어도 일단은 음봉이니까 안 들여다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날 잠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이날 밀려 내려왔을 때 잠깐 들어갔다 빠져나오고 뭐 그런 식의 흐름에서 이제 대처를 하고 한 번에 손절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번에 61만 원 평균 단가에 아쉽게도 연날 못 잡아드리고 뭐 손절 범위로 설정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아주 못 떨어지게 빠져나왔다고 친다면 뭐 주력주 기준에서 가져가는 관점에 포스코 퓨처엠의 재편입이 너무 좀 빠른 거 결과적으로 굉장히 빨라지게 된 거죠. 빠르게 돼서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LG화학은 역시나 이제 주력주의 기준 설정하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이번에도 결론적으로 놓친 거죠. 원래는 그냥 교육해드리고 고점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그렇게 악을 써놓고 또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기준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현대차를 놓고 보실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뭐 옛날 과거사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기준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준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매수자인이 18일 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주력주니까 계속 나가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20만 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8일 날 기준에서 19만 뭐 8,900원 그리고 18만 9,900원, 19만 1,500원 그렇게 들어가기도 했었고 25일 날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19만 6,500원, 3,900원, 6,700원, 8,000원 그러니까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의 가장 많은 최근 들어서 기준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만 원 명목 가격 넘기고 9월 고점 20만 3,500원 넘기면 거래만 수반되어진다면 추세 강화가 상당할 수 있다. 거래대금 아직은 밋밋해요. 아니 2억 1,300만 주짜리 종목에 20만 원이면은 42조 분이 더 돼? 42조짜리인데 하여간에 42조짜리인데 거래대금 4천억 가지고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죠. 거래대금이 최소 5천억 그래도 변동성은 뭐 5% 7% 정도 5천억 나와봐야 1조는 형성돼야 그나마 1조를 넘겨야만 그나마 변동성 10%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LG화학이 시가총액 4위로 올랐을 때 하루에 14% 올랐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7위짜리가 뭐 그렇게 못 움직일까봐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추세매매죠. 추세매매가 뭔데? 그냥 점진적으로 강세를 떼는 거야. 그럼 그건 거래대금 필요 없어? 아니지.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찌됐든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5MA, 20MA. 거래량 이동평균 5MA, 20MA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일봉의 기준에 거래대금 빵빵하게 올라왔죠. 그 최근의 기준에서 빵빵하게 올라온 거고 실질적인 기준에서는 그 앞에 이렇게 많은 거래대금 터졌을 때 추세 강화 때 주봉으로 보시면 뭐 더 휘황찬란한 추세 강화 때 엄청난 거래 그리고 개인들이 사면 못 올라간다? 요즘에 2차 전지 올라가니까 그 엄한 소리 하잖아요. 개인들이 샀는데 이렇게 올라간 얘는 뭐야? 얘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여도를 놓고 보는 거고 메이저의 관여도가 높죠. 당연히 외국 기관에 의해서 방향성이 잡히죠. 개인들에게 코딱지만큼 물량 넘겨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뭐 개인들이 다 사서 잘 꼈어요.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거래대금 완전히 대바닥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에 부응하는 그러한 거래대금이 형성되어주고 단기적으로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주고 그렇다면은 뭐 매우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52주 고가를 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52주 고가면 이제 4월 이후의 고점, 작년 4월 이후.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종목을 놓고 볼 때 4월이든 7월이든 놓고 볼 때 수급 범위가 조금 전에 현대로템 수급 범위의 기준 잡아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뭐가 수급이 형성돼 있는 그 위치, 그 위치 대비해서 월등하게 더 지금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최근 들어서. 최근이 언제? 올해 들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 고점을 드디어 넘겨줬어요. 그전에는 저 고점을 못 넘겼다고. 요 고점을. 결론적으로 요 수급 범위를 이제 넘기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기아는 이미 이제 더 날아가 있는 기준이 되고요. 거래량 거래대금도 5매매, 20매매를 넘기면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매매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장대 양봉의 기준이 형성되려면 그러려면은 거래가 시장 부응 기준이 돼야죠.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소형 잡주 보면서 거래량 보고 또 추세 매매하고 이렇게 교육해 주는 이상한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 그리고 시가총액 거기에 지분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100만 주 들어왔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만 주가 0.5%인데 100만 주도 많이 들어온 거지. 0.5%면은 근데 그렇게 그 정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이닉스 100만 주 들어왔어요. 7억 2,800만 주짜리 100만 주 들어오면 뭐 하겠어. 현대로템도 지금 하루에 1% 많이 들어오면은 2% 이상 3% 가까이 들어오는데 예로 따지면 하루에 600만 주를 매수하는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뭐 200만 주인데요 무슨. 그러니까 결론은 변동성 매매는 지금 당장 요구할 수 없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200만 주씩 터져준다면 그러면 굉장히 센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봉인데 이게 주봉이든 일봉이든 5MA, 20MA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기준은 추세매매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고점을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점을 아주 멋들어지게. 저 멋들어진 그 고점 돌파의 흐름이 이게 일회성으로 형성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변동성의 확장, 캔들의 확장은 거래가 수반돼서이지만 추세적인 범위는 당연히 저 고점 넘기고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기에 굉장히 이쁜 거는 어찌됐든 52주 고가 또 명목 가격 20만 원을 거래를 수반하고 터트려주면서 올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물벽이 있네. 여기 부딪히면은 뭐 어디까지 쉬어가야 되고 그건 소설이고 그런 소설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막 무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무지하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주식을 보는 그 기준에 여러분들 지식이 좀 적으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무지라고 제가 감히 함부로 표현을 한 건데 어찌됐든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흐름을 기준을 잡아서 보시라는 거예요. 소형주 잡주의 거래된 거래량도 없다가 하루에 몇십억 터지다가 100억 터졌다고 야 끝내줍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형주에서도 지금 올해 들어서만 얼마야? 30% 이상 35% 저 고점까지 해서 얼마예요? 35%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놓치면 되겠냐고요. 그죠? 3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당장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월봉으로는요.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월봉의 기준에 드디어 이제 거래가 일부 수반되고 있는데 저 사상 최대치 고점도 있지만 실질적인 고점은 25만 원 수준인 거예요. 25만 원 수준. 그죠? 그럼 뭐 24만 5천 원 뭐 이런 기준, 24만 원 뭐 이렇게. 결론은 이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점은 요 정도 수준으로 인식을 잡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거죠. 왜? 마지막 자락은 이제 오버슈팅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1차적으로 그 고점으로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실 수 있는 매물벽 부딪혔다. 그 자리. 거기에 20만 원의 명목 가격.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딪혀서 못 가요. 여기서 이제 눌리면은 그거 보세요. 여기 부딪혀서 못 갔잖아요. 아이 개뿔, 이때는 뭐 시장도 안 좋고 했나 보지. 예? 시장이 뭐 좋았다 해도 결론적으로는 이런 맥락에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극대형주에 뭐 매물벽 부딪힌다, 그거 의미 없다니까. 그냥 쭉 뻗어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만 되면 거래가 터지고 수급만 뒷받침되면. 수급 조금 더 가팔라야 됩니다. 지금 뭐 매수 강도 들어오긴 하지만 요 정도 수급 갖고 되겠어요? 이게 추세적인 전환이 되려면은 완벽한 수급으로 전환이 되면 고맙다는 거죠. 수급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 못 가느냐? 뭔 소리 하고 있어. 수급이 안 들어와도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잖아요. 저 왼쪽 보시면. 그래서 결론은 수급의 개선폭이 절실하다. 월봉으로 볼 때는 지금의 흐름은 추세의 범위에 국한된다. 일주봉의 5MA, 20MA 거래량 넘기고 추이 추세가 강화된 부분의 기준점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검증받아야 된다. 어떤 거요? 이 수급의 지속 여부를.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에게 물량이 떠넘겨진다고 해서 주가가 밀리거나 하진 않는다. 이해되세요? 윤정두가 교육할 때에도 중요한 거는 거래가 터지는 기준이어야지, 거래가 둔화된다고 해서 시장이 밀리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수급도 무조건 개인이 떠난다고 못 간다, 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잘 보셔야 되고, 관여도가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것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이 정도의 수급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원하는 본격적인 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장은 이러한 수급이, 또 지금 그려드릴 이러한 수급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 매매 기준도 설정을 한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철저히 거래량의 기준을 본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200만 주대, 실질적으로는 300만 주대, 그러니까 5천억 이상의 거래량. 원래는요 500만 주 터져야 돼. 500만 주. 500만 주가 터질 수 있는 이슈가 불거져야 된다. 아시겠죠? 이슈 많아요. 첫 번째 이슈는 가장 긍정적인 이슈의 기준에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에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에요. 지금 1조 1,500억입니다. 주가의 변화는요 거의 없어요. 주가 변화가. 너무 아쉬운 거지. 결론적으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월등하고, 그리고 수급이 일단은 상상을 초월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못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목표 주가 범위는 22만 원 잡아놨지만은 그게 목표 주가겠어요? 그 이상이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주력주로서의 개별 기준의 최대 포개 비중은 얼마? 30%까지 꽉 채울 수 있다. 5월달 기준에 얘를 30%까지 상향해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쪽의 기준에 이쪽에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지속된다면은 현대차, 기아, 완성차 이외에도 현대모비스 등의 여러 종목군들을 병행해서 볼 가능성이 있어요. 2차 전지가 만약에라도 이제 뭐 쉬어가더라도 반등은 나온다 그랬어요.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 현재 방산주, 그 다음에 IT,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장비, 뭐 IT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의 흐름을 잡아내겠다. 다 필요 없어요. 거래 태그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 부분 놓고 보시고 간단 명료하죠. 현대차는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하고 있다. 그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10조 이상 내는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뿐이 없어요.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7이에요. 그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 실적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7입니다. 그거는 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가볍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